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 대형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이 잇따라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입찰 마감이 예정된 사업장 규모가 2조 원에 달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집단 대출이 다시 가계부채의 내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계빚을 잡기 위해 규제는 필요하다는 쪽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치솟고 있는 서울과 부산, 세종 등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지역별 맞춤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강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때 서울내 대표적인 미분양 지역으로 분류됐던 은평구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은평구 내 미분양 주택이 한 채도 없는 미분양 제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역대 최다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주택 건설업체들의 주택사업 경기가 19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달 조기 대선으로 분양 일정을 미뤄왔던 2월 물량의 공급이 이달까지 이어지며 주택사업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자들이 단체로 받는 집단 대출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이 집단 대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부동산 이체크 시간에는 이 집단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자세하게 나누어 볼 거고요. 오늘 방송 역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은요,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좀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죠.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은한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제 부동산 시장 이야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주춤하던 집단 대출이 그동안 좀 대선 이후로 밀어놨던 이런 분양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함께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집단 대출이 아직까지 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자, 지금 이런 기사 내용이죠. 다시 고개 드는 집단 대출이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집단 대출이 뭐냐? 뭐 아주 간단한 얘기로 개인 대출하고 상반된 단체적인 대출이죠. 그래서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별도 심사 없이 단체로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이면서 DTI 총부채 상환 비율 한도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이제 신규 분양 물건이 조금 이렇게 달리는 어떤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양 물건 같은 경우는 이런 집단 대출을 이용해서
그 대출을 많이 받고 이렇게 그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몰리는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많은 지방 같은 데는 또 이렇게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집단 대출이란 게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5월 해서는 꾸준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난 형태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늘어나는 신규 분양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라는 부분인데 조기 대선 후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말이죠. 5월, 6월 분양 물건 10만 가구 이상이 예상되는데 그 10만 가구가 결국 이렇게 총부채 상환 비율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 대출로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구도 면에서는 가계대출 비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집단 대출은 4, 5월세에 1조 3천억 이런 가파른 증가세에서 가계대출 비율의 총 20%나 차지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집단 대출이라는 게 상환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아까 얘기대로 뭐 총부채 상환 그 비율 DTI도 규제를 받지 않는 부분하고 2017년 물론 이제 2017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는 잔금 대출만 연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부분에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집단 대출의 그 영향은 크게는 없고요. 어쨌든 그 분양권 매입해도 다 대출도 자동으로 승계하는 구조 이런 부분이라는 부분이 조금 집단 대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단점도 있을 거예요. 투기 세력까지 이제 몰리면서 과일 양성을 분양 시장에 하게 하는 그 현상들 그리고 투기꾼이 분양권을 사고 팔면서 위험을 떠넘기는 상황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두 가지 양면을 좀 들어봐야 돼야 되는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런 집단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400조가 넘는 가계부채율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머리 아프지 않느냐. 그래서 집단 대출 규제는 내 집 마련 루트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집단 대출은 나중에 개별적인 그 어떤 차별에 따라서 대출을 전환돼서 처음부터 사는 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수반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올 하반기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는 전매 실패한 투기적 수요자가 결국은 아파트를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환적인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뭐가 100% 좋다. 이거를 원천 집단 대출을 규제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냥 내비둘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그 조금 현명한 그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여러분 좀 살펴보시고 또 DTI, LTV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지만 지금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서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 분위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집단 대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좀 필요할 수 있지만 검증은 필요하지만 또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다면 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자, 앞으로 정부에서 좀 어떤 정책이 나올지 눈 크게 뜨고 좀 발빠르게 체크해보는 습관을 좀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집단 대출과 관련해서 그 외에도 또 투자나 실거래를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아, 예. 저는 지금 강동구 상일동 고독 5단지 34평 보유하고 있고요. 네. 예, 분당 서현동 23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두 개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데 시점이 궁금하고요. 네. 지금 여유자금이 한 2, 3억 정도 있는데 그 여유자금으로 투자처를 지금 찾고 있는데 동판교 쪽이나 서판교 쪽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 3년
네, 갭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쪽이 좋은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우선 두 개의 아파트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고덕 주공 아파트와 분당 서현에 위치한 대우 아파트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계신데 둘 다 거주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거주는 안 하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이 두 개의 아파트는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하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지금 하나는 이제 그 고덕주공 5단지, 예, 또 하나는 이제 분당 서현동에 있는 23평 아파트. 예. 자, 요거를 이제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인데요. 예. 일단 지금 다른 데 살고 계시는데 그럼 주택이 2주택인가요? 예, 저희는 지금 이주택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 전세나 임대로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고. 예, 지금은 다른. 자, 다른 일단은 곳에 그 매도에 대한 순서는 그래요. 일단 둘 중에서 예. 세금이 많이 나올 게 나중에 파는 거야 되겠죠? 아. 그리고 비과세 여건을 갖추는 게 항상 이제 두 주택일 경우라면은 예.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뭐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정작 중요한 거는 순서로 따진다면은 세금이 많이 나올 거를 비과세를 얻기 위해서 나중에 파는 게 순서예요. 아. 예, 그렇게 따지시면 될 거라면은 지금 이제 고덕 5단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갖고 계세요? 아, 좀 오래됐어요. 한 15년 됐어요. 그러면 이게 세금이 좀 많이 나올 법한데요. 저기 예. 분당 서현동에 있는 것보다는. 예. 자, 그럼 요걸 나중에 판다. 즉 만약에 요거는. 이거를 예. 파는 시점을 잡는다고 한다면 예. 그 당시까지 그 서현동 거를 동시 패싱으로 해서 바로 직전에 팔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미리 팔아야 될까 요거를 좀 선택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팔아야 될 주공 5단지 같은 경우 예. 자, 지금 갖고 계신 게 몇 평형이죠? 지금 34평형 분양받았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죠. 예. 자, 지금 일단은 급히 팔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게 아. 일단 장점부터 얘기할게요. 예.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상일동으로 들어가요. 예. 또 고덕동이라든지 이런 명일동이라든지 자, 이쪽 지역 자체가요. 워낙 그 살기 좋다라는 즉 여기서 한번 살기 시작하면 안 떠나시더라고요. 예. 자, 그 이유는 일단 교육 환경도 잘 돼 있고요. 예. 또 교통 환경 그리고 주거 환경 또 공기 좋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한 번 사시게 되면 오래 사시게 되는데 예. 이쪽 부근에 명일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요 좀 오래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다 여기 오래- 단지가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학군이 좋아요. 예.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뭐 한영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한영외고, 예. 학군이 워낙 좋아서 1등 지역으로 지금 자리 잡고는 있거든요. 아. 근데 워낙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예. 이쪽 지역에서 좀 새 아파트고 단지가 크다라고 한다면 롯데캐슬 퍼스트라지 프라이팰리스 여기가 이제 2000년 후반대에 등장해서부터 꽤나 인기를 누리다가 예. 이제 고덕 1단지 또 시형 이제 입주하고 또 2단지, 3단지 또 4단지, 5단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점점점 새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고 하면서 예. 지금 갖고 계신 이 5단지의 입지 자체가 워낙 한영고등학교하고 비슷하면서 요 상일동역을 중심으로 2단지, 3단지, 4, 5단지 이 아파트, 새 아파트가 군락을 이루면서요. 새 거이면서 또 교육 괜찮으면서 교통마저도 나중에 9호선 4단계까지 이쪽 고덕역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교통까지도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시세 자체가 여기서 또 단점을 얘기한다면 오른쪽에 하남 미사지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 36,000 세대가 생기면은 여기 집값이 크게 오르진 않을 거야라고 생각은 했는데 오히려 떨어지긴커녕 오히려 약간씩 이렇게 가격이 상승에 웃도는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유지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이제 신규 입주를 하면서요. 입주 당시 때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입주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주 때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르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사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부분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경을 사게 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라면 오히려 자금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오히려 실제 입주 때 내가 전세를 살까 아니면 집을 살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지금 현재 모습보다는 조금 이렇게 입주 때 좀 지금보다 더 나은 그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요. 사실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아, 예. 자, 그런 상태고 또 하나 지금 서현동에 그 아파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23평이라고 하는 게 예. 조금 저는 이것도 급하게 팔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 이쪽 그 분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서현동이라든지 순회동이라든지 이쪽 자체가 예. 이 워낙 그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교육이 좋아요. 예. 예, 교통도 좋고 또 주거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쪽에서 물론 뭐 20평대, 30평대가 주류를 이루지만 이쪽에서 애들 교육시키면서 살고자 한다면 제일 첫 번째 진입 장벽이 20평대거든요. 그래서 20평대가 매매 금액 대비해서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태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 아파트도 전세금 상승에 힘입어서 매매 금액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솔직히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죠? 여기 대우대창 아파트예요. 대우 아파트요? 대창 아파트라고 그 미래타운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미래타운으로 조성이 돼 있다. 예. 예. 일단은 여기가 그 순회역 쪽하고는 거리가 좀 있네요. 예, 조금 서현역하고. 거리가 있어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의외로 이쪽 서현역이나 순회역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형이면서 예. 그죠? 가격이 좀 많이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조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좀 가격이 뒤따라 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분당에 살기 위해서 그 문턱이 낮은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은 예. 꾸준히 강세일 수밖에 없어요. 아, 경제적인 구조 환경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 본다고 생각한다면 또 지금처럼 그 금융권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융자를 많이 얹고 집을 사시려는 보다도 현실적인 금액을 갖고 이렇게 사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집들이 좀 분당에서 좀 약간 저평가된 집들이 오히려 구입하려는 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실은 급하게 파실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생각에서는 아마 좀 올해를 일단은 둘 다를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좀 여유 있게 이제 판단을 하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임대를 놓고 계시니까 예. 하나는 이제 분양권인 상태, 입주권인 상태지만 요 임대 시점이 다가왔을 때 예.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 혹시 이거 임대 만기가 언제예요?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얼마 전에 계약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왜냐하면 얼마 전에 계약한 집을 예. 내가 팔려 든다면 임차인이 집좀 누가 살라고 그러면 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귀찮아서라도 집을 안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이제 막 계약하고서 2년 동안 살 건데 왜 집을 보여주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 이 만료 한 6개월 전쯤부터 내가 이제 팔 건지 다시 전세를 놓을 건지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받을 건지 요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그때 가서 전화를 주시는 게 맞아요. 이 둘 다에 대한 매도 타이밍은. 예. 예,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예. 뭐 지금 한 2, 3억 정도로 이제 뭐를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지금 2주택인 상태에서 예. 이 2주택인 주택들을 조금 놔두고 또 다른 주택을 막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은 예. 3주택 정도가 되니까 사실 아까 갖고 있는 입주권인 그 고독 주공 5단지에 대한 비과세 여건을 못 받게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사고 나서 다 정리를 해야 그거를 마지막에 팔아야 정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도 2주택인 상태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3년 안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또 일시적 2주택인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아, 참 이거는 언제 사셨죠? 저기 분당이요? 네, 분당 거. 그거는 지금 6년째 됐죠. 아, 그럼 뭐 6년 일시적 지났죠. 2주택 하는 광고에 없으니까 일단은 네. 뭐 순서는 어쨌든 분당 아파트를 팔고
예. 고도 5단지를 이제 파는 방향으로 하되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 투자 방향은 이렇게 좀 차후로 접어야 될까요? 아니 그거보다도 주택임대 사업자라든지 예.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좀 주택수로 포함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도모하려고 한다면 예. 그런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좀 작은 소형의 부동산을 이제 구입해 놓는 게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아, 이제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세미나에서 요즘 주택임대 사업자라든지 건강보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니까요. 예, 우리 예. 시청자님은 일단은 지금 둘 다 급할 것도 없으니까 조금 더 예.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 어느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좀 액션을 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아유,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님 꼭 세미나에 뵐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지금 이미 2주택자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투자를 하시면 이 세금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조언 좀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 예. 추후에 안내되는 오프라인 세미나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더 얻어 가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 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투자처뿐만 아니라 또 세금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아.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저희 경기도 고양시 네. 그 삼송에 있는 신원동인데요. 네. 신원동에 동일 스위트라고 지금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그 거주 목적으로 사긴 했는데 지금 매매를 할까도 생각이 있어서 혹시 네. 요 매도 시점이랑 네. 가격 집값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고양시 신원동에 위치한 동일 스위트 네, 네. 아파트 아직 네. 입주하시기 전이세요? 네, 지금 입주하고 있어요. 8월까지. 네.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아직 시청자님께서는 입주를 하진 않으신 거죠? 네네. 네. 과연 이걸 진짜로 들어가 살아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자, 네.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가 그 고양시 삼성 신원동에 동일 소유차를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예. 지금 입주 기간인데요. 아이들이 어려서 저희는 이제 거주 목적으로 매매를 하긴 했는데 혹시 앞으로 집값 추이가 좀 어떻게 될지 이게 좀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지구 동일 아파트를 네. 몇 평을 받으셨죠? 66제곱미터요. 그러면은 네. 96제곱미터면 한 30평이 아니, 조금 66이요. 26. 예, 26평형. 네네. 예. 자, 이거를 분양 받으셨을 때는 얼마고 지금 네. 시세는 얼마죠? 지금 분양가가 2억 9천이었고요. 저희가 기준층이라서. 2억 9천. 그리고 네, KB 국민은행 시세는 하위 평균가가 3억 3,500, 네. 일반 평균가가 3억 7천, 그다음에 3억 7천. 예, 그다음에 상향이 3억 8천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세 금액은 전세를 만약 놓는다면 얼마 정도 하던가요? 전세 3억 3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억 3천이 전세 금액이에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자녀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입주를 막 하려니까 네, 좀 아직은 삼성지구가 이제 정비가 좀 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좀 시내가로 이렇게 나는 거주를 하고 네. 이거를 팔고 그쪽으로 옮길까 아니면 좀 이거를 전세를 끼고 조금 놔둔 상태에서 옮길까를 고민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파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자, 일단은 지도를 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결론은 지금 팔지 마셔라죠. 네. 자, 이 삼성지구라는 입지가 이렇습니다. 그 은평뉴타운 바로 위에 이제 3호선 라인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가 이제 22,000세대 새 아파트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네. 자, 그 서울 강북 쪽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네. 워낙 이쪽도 마포 일대라든지 서대문 일대라든지 이제 집값이 비싸고 또 이제 서대문, 은평 이쪽 지역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를 피해서 네. 조금 가격이 비슷하거나 네. 조금 내가 이제 거주하기에도 3호선 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새 아파트라고 한다면 제일 네. 만만한 게 사실은 이렇게 은평뉴타운하고 삼성지유가 돼요. 네. 예전 같으면 이 라인을 통해서 고양시 덕양구를 지나서 일산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3호선 라인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오래됐단 말이에요. 네. 일산지구 자체가. 그죠? 네. 자, 그리고 뭐 고향 아시다시피 화정이나 여기도 마찬가지 오래됐어요. 네네. 자, 그러면 좀 새 아파트라고 한다면 파주 운정 신도시로 6만 세대짜리가 있으니까 글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네. 또 너무 멀어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실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네. 내가 이쪽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좀 교통 3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강남까지 또 이어지기 때문에 네. 강북 아닌 강남에서도 또 마찬가지 한계 노선으로 그냥 갈아타지 않고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수요층들은 많고 새 아파트들이 오히려 조금 적은 수요 공급 대비해서는 확실히 유리한 고지에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있는 거가 이제 거시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지구 자체가 여기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삼성역하고 원흥역 쪽에 있잖아요. 네. 물론 삼성역과 원흥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얘기한 신원동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교통이 더 나으니까 훨씬 더 유리한 입지에는 있어요. 네. 근데 여기 가격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많이 그래서 올랐어요. 이쪽에 와서 보면은 너무 비싸라고 해서 조금 뭐 이렇게 뭐 대중교통이라도 버스 한 코스라든지 뭐 택시 한 정거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요 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또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워낙 그 삼성지구 자체가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 네네. 거주 환경 자체가요. 굉장히 네. 뛰어난 입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예. 그 원흥의 이케아도 지금 올해 이제 오픈을 하고 네. 그 스타필드도 지금 이제 7월이나 8월쯤 이제 오픈 예정이라 네. 그런 호재들이 좀 있어서 예. 한 2년 정도를 더 살면 괜찮을까 싶은데 예. 한 그 최고점이 한 어느 정도가 될지 몰라서 일단은 지금 마음의 한 구석에는 조금 팔지 않으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군요. 네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자, 거기다가 제가 하나를 덧붙여 드리면 네. 요렇게 따로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네. 자, 지금 말씀하신 이제 동일 아파트 자체가 이제 여기에 구성되어 있고 지금 막 입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야말로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교육시키고 이렇게 다닌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 그 생활권 자체가 다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2년은 지켜보고 가긴 하는데 네. 이제 추이를 또 보면은 지금 네. 갖고 계신 20평대가 굉장히 귀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체로 보면 20평대가 시작이 아니라 30평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만만하게 생각했던 아까 얘기한 그 삼성역이라든지 원흥역 쪽에 있는 그 단지는 또 비싸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낮은 금액으로 가게 된다면 이쪽 중에서도 20평대 여기를 계속 문을 두드리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 아까 전세가 뭐 3억 3천, 매매금이 3억 7천이다라고 하면 네. 전세금의 금방 내 매매금액을 초월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아주 손쉽게 4월은 뛰어넘을 거고요. 4억은 뛰어넘을 거고요. 네. 그게 과연 뭐 4억 중반을 넘어서 5억으로 갈 수 있느냐는 나머지 전체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분석하면서 따져야 되겠죠. 아, 그래서 일단은 네. 2년째에 얼마 정도의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우리 시청자님은 그때 가서 다시 전화를 주시는 게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예, 낫다는 보유를 말씀이시죠? 하셔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분 좋게 좀 전화를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또 추후에 또 그때 돼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광명 푸르지오 24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 근데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네. 네, 보유 시에는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아, 또 하나는 제기동 쪽에 한신 아파트 24평을 투자 목적으로 하고 싶은데, 네. 네, 어떤지 그게 궁금해요.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이 광명시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실제 분양받은 거주. 거예요. 분양받아서 10년 됐어요. 아,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고 있고요. 네. 자, 투자 목적으로 이제 세를 주고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좀 얼마나 더 보유를 해야 할지, 그리고 또 하나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한신 아파트 새로운 투자처로 좀 괜찮을지 전문가의 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자, 지금 광명시 철산동에 예. 철산 프로즈 하늘채 아파트 24평을 지금 10년째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그 프로지오 하늘채가 아니라요. 네. 광명 프로지오라고 있어요. 그 도덕 브라운스톤 옆에 있는 거. 아, 이쪽 그 브라운스톤 옆에 있는 도덕 프로죠. 네. 광명 프로지오. 광명 프로죠. 네. 네. 자, 한번 보죠. 지금 시세가 얼마죠? 그게 4억 2천이요? 4억 6천요? 4억 2천 정도. 4억 2천. 그러면은 전세는 얼마 정도예요? 전세는 시세가 없어서요. 네, 시세가 없어요? 그 4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억 정도 한다고요? 네. 자,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도덕동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지금 여기 브라운스톤 옆에 그 광명 프루지오 있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광명 프루지오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자, 여기 2007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10년 됐죠? 네. 426세대고, 네. 지금 이 아파트를, 한 10년째 갖고 계신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평대 아파트가 지금 한 4억 초반 되고요.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 지역이. 맞아요. 그래요. 자, 저는 일단은 급하게 팔 이유는 없다라고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해드릴게요. 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그 철산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많은 실거주 수요자들한테 거의 뭐 1순위라고 할까요? 이쪽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오른쪽에 뭐 가상이라든지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 쪽에서 근무를 하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까이 이쪽 부근 자체는 워낙 산업단지 부근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지구들이 없어요. 드문드문 아파트인데 오히려 광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파트 지구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 지구가 많다라고 한다는 또 애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수준들이 좀 좋다. 그리고 주거 뭐 쇼핑이라든지 주거 인프라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아까 얘기한 이쪽에서 넘어왔을 때는 1순위 지하철역 근처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가 좀 비싸다 싶으면 이쪽 하안동으로 넘어가거나 저쪽 좀 소화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쪽 천왕부터 좀 그 부평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쪽 7호선 라인으로 벗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서 실거주 목적인 가장 이제 진입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팔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 위에 그 철산주공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재건축 움직임이 이제 꾸준히 이제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재건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새 아파트가 그야말로 가격을 굉장히 좀 주도하는 측면이 갈 거고요. 이쪽 가격을 주도하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이제 비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아파트면서 철산역 주변에 교육 환경 괜찮은 이런 아파트를 이쪽에서 진입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예요. 즉 이렇게 경쟁적인 새 아파트가 나타났을 때 내 가격이 떨어지고 새 아파트로 다 몰려가는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새 아파트가 있으면 내 아파트도 충분히 새 아파트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세 비율, 매매 금액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가 오히려 조금 더 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0년이라고 한다고 손치더라도 뭐 오래된 아파트야 이렇게 좀 치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라면은. 그래서 최소한 2년, 3년, 길게는 한 5년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지금 매수를 좀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매수 계획이 지금 제기동으로 넘어갈게요. 제기동의 한신 아파트라고 한다면 이제 고려대 근처죠. 예, 고려대역 쪽에 이제 제기동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를 들여다 보셨는데 혹시 여기 보신 게 몇 평에 얼마짜리 보셨죠? 24평이 3억 8,500에 나와 있어요. 24평에 3억 8,500. 전세는 얼마예요?
전세는 3억 2천까지 받을 수 있다. 3억 2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일단은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격이 급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가격 오름세에 의해서 좀 이렇게 몇 천만 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청량리 그 개발하고 그런 호재를 좀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예, 맞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예전 같지 않게 지금 청량리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개발 발전되고 이제 좋아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쪽 그 제기동 그쪽에 그 뭐 양령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노후된 그 경동시장이죠. 이렇게 노후된 시장에 지금 업그레이드 되기는 조금 오래 걸릴 것이고 이 부분에서 뭐 이렇게 생활하기 보다는 이왕이면은 학교 주변인 이 고려대학교 캠퍼스 주변을 많이들 선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청량리가 좋아진다면 어디로 움직이겠냐 하면은 우선은 종암동 쪽이 가장 주거 환경이 좀 괜찮으니까 옮겨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주택 가격이 많이 조금 가격이 올랐고 비쌉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주변을 본다면 사실은 지하철역하고도 6호선하고 가까운 이런 제기동 한신 휴프로서가 굉장히 좀 만만하다는 거고요. 이 근처에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없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이 갖고 있는 이 아파트 자체가 워낙 2004년에 입주한 1070세대 정도가 되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그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서 그냥 가격 만만한 금액으로 거주하기에는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금 상승이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투자 겸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다른 대안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요것 말고도 조금 중심 쪽으로 아니면 한강 쪽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자처를 내가 조금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면 그건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못 해가지고요. 그걸 못 해보셨죠?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은 일단은 오케이. 예, 다른 대안을 좀 여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좀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공부를 하신다면 우선 세미나를 오셔서 좀 여러 가지 좀 혹시라도 다른 부분은 뭐 없을까를 함께 들여다보시면서 선택하는. 왜냐하면 뭐든지 선택하고 나니까 내가 보지 못한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맞아요.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시각은 다 들여다보고 나서 이 중에서 내가 이거 선택하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투자거든요. 네. 예,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확대해서 여러분 우리 시청자님 보시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그 세미나에 참여를 하셔서 좀 투자적인 관점을 좀 넓히시고 수요일 토요일 하니까 네. 꼭 신청해서 오세요. 우리 시청자님. 그리고요. 네. 광명초선 20대 4평 그거요. 예. 광명 푸르죠. 12R 구역 있잖아요. 예. 그게 그 GS건설 자의로 예? 선정이 됐어요. 그 네. 영향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주변이 아까 온천이 가장 아니라서. 큰 잣대인 예. 뭐 재개발이나 이런 영향보다도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철산주공 아파트 7단지부터 그 이상 되는 아파트가 나중에 오히려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더 가격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 중에서 완전 새 아파트가 아니라도 이런 아파트가 좀 진입하기에는 더 좋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좀 놔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기는 급하게 파실 이유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 네.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고민 상담 도움 드렸고요. 또 세미나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속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방금 시청자분들처럼 조금 더 나은 투자처를 물색해보고 싶다, 전문가의 의견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윤환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안내해 주실까요? 네. 자, 아까도 우리 시청자님한테 제가 세미나 제안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의 질문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분명하고 확실한 거는 맞아요. 근데 시장을 보면서 어떤 투자에 대한 영역을 넓히는 것,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뭐 긴 항해를 하거나 긴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어떤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미나는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테마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하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모호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의는 또 누구를 해야 되고 내 건강보험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것들, 피부양자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든든하게 이 정도면 내 명의로 해도 상관없겠구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명의로 해도 상관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기초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종목별로는 투자하는 기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종목별 투자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큰 테마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세미나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아마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익하시라고 믿고 많은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역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예약하셔야 한다는 점,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예약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상담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앞서서 집단대출 이야기도 좀 나누어 봤는데요. 이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중에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에 대한 좀 미시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 대표님께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자, 금융당국 LTV, DTI 미세 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 하지만 과거로 되돌리질 않겠다라는 부분이 내용입니다. 자, 2014년 8월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4년 8월 이전이라면 은행 보험 그리고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LTV 그리고 DTI가 이렇게 좀 비율이 좀 틀려져 있었는데 2014년 8월 이후로는 전 금융권이 이렇게 70%, 60%로 단일 퍼센테이지 비율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부분이 어쨌든 이렇게 환원하지 않는다는 부분, 단 미시적인 조정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금융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전 금융업계 일괄 적용해야 이런 식으로 뭐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많은 그 담보 비율을 얻어서 이렇게 다 가계부채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을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가계부채 억제뿐 아니라 금융회사 여신사 능력도 키워야 될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자, 일단은 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년에 전면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는 부분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여러분들이 가늠을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미리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꼭 이걸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 LTV나 DTI에 대한 미시적인 조정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매수 심리에는 조금이나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정책들 과연 어떻게 좀 발표가 날지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고 또 직접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시청자분 전화를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아, 네네. 저는 그 강동구 돈천동이요. 네, 강동구 돈천동. 네, 예, 신성 미소지움 네. 1차예요. 네. 25평에 여기 그 지금 살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예, 예. 근데 요게 이제 저희가 그냥 5억 7천 정도에 요즘 그 거래가 되는데 네, 그대로 4억 7천만 원 정도 25평이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네, 강동구 둔천동의 신성 미소지움 2차 아파트 25평형에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 매도가가 4억 7천 정도 나와서 네네. 좀 지금 팔고 좀 이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자, 네. 바로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자,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예. 둔천동에 예.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20평대 살고 계시잖아요. 네, 25평이에요. 예. 방 3개. 이거 사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요거 산 지는 한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이에요. 네. 일들이 살고 계시는데 어때 살기가 괜찮지 않나요? 살기 좋아요. 살기 좋은데 왜 파시려고요? 근데 가격이 그래서 좀 올라서? 자꾸 올랐길래. 그 지금 파시면 안 되는데.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선생님 근데 4억 7천에 올랐는데 그래도 기다리셔야 돼요. 5억 넘어가요. 넘어가? 네, 넘어가요. 자, 98년에 입주를 한 460세대짜리잖아요. 네.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둔천주공 아파트거든요. 네. 이 둔천주공 아파트는 이제 11,000세대가 넘는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거예요. 네. 워낙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 자체가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네. 대단지고 그리고 이제 5호선이라든지 9호선 라인까지도 다 이렇게 교통도 좋지만 교육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학군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여기뿐 아니고 요 근처에 지금 이 그 신성 아파트를 에워싸고 있는 초중 고등학교도 학군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5호선 그리고 9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새 아파트가 있으면은 지금 98년에 입주했다고 손치더라도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같이 동반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저는 돈천 주공이 들어오면 우리께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왜냐 가격대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여기가 오르면 여기에 대한 그 대체 주거지로 이런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 거 같으면 글로 다 몰리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98년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예. 금액상으로는 더 만만한 거거든요. 예. 여기는 뭐 급하게 파실 이유 전혀 없이요. 일단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냐면 입주할 때 돈천 주공이 입주할 때 네. 우리 거 팍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반대예요. 반대로 올라요. 예? 반대로 오른다니까요. 제 입주가 많으면 얘기를 지켜보세요. 전세가 왜냐하면 물량이 많은데 우리 여기 떨어지면 전세로 어떡해. 들어갈까 이 집을 살까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때문에 미리 파시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부동산에서 팔으라고 난리예요. 네, 난리니까 그냥 난리 난 것만 지켜보세요. 5억도 달라고 5억도 네, 그러니까 5억 훌쩍 넘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 네, 기분 좋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시청자분 이제 기분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이고, 더 좋아요. 많이 네. 상승 여력 남아 있다고 하니까요. 팔지 마시고 조금 더 꼭 보유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하시기 전에 그리고 매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꼭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는 거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고민 좀 들어볼까요? 여기 용인 수지구
그 성북동 이 롯데캐슬 아파트를 네. 제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현동 그 동도 센토리움이라고 네. 제가 요번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또 롯데캐슬을 매도를 해야 할지 네.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두 곳 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자,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아파트의 분양권과 그리고 용인 상현동에 위치한 동도 센트리움 아파트, 과연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좀 매도를 해야 할지 자,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용인시 수직으로 왔어요. 네, 자, 이제 두 개를 갖고 계신데, 네, 그 하나는 그 신분당선 네, 성북역 주변에 이렇게 그 2,400세대 정도 입주하는 롯데캐슬을 갖고 계시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요 근처에 동도 그 센트리움. 예, 그 센트리움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네, 네. 요거는 몇 평이죠? 19평이요. 어, 19평. 동도 센트리움이 19평. 네, 네. 예, 그리고 롯데캐슬이 몇 평이죠? 34평, 34평. 34평. 네, 네. 자, 지금 그 각각 그 샀을 때 그리고 지금 시세는 얼마예요? 분양은 4억 8천 조금 넘게. 롯데캐슬이 4억 8천. 예. 지금 시세는 얼마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 분양권. 지금 조금 올랐어요. 4억 이제 네. 초중반 정도 될 거고요. 예. 자, 동도 센트리움은 얼마에 지금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죠? 네네. 네. 자, 19평이고 이거는 얼마에 매입을 하셨고 지금 얼마죠? 지금 분양가는 2억 4천 700. 예, 2억 4천. 예. 예, 700. 그리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예, 예. 자, 일단 우리 시청자님은 둘 중에 어느 걸 좀 오래 갖고 가고 싶으세요? 롯데캐슬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롯데캐슬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요? 무조건 롯데캐슬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수지가 지금 이제 그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부분 이제 가장 큰 역할은 신분당선이거든요. 네. 이게 용인시 수지구입니다. 오른쪽으로 네, 가면은 이제 분당이고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광교예요. 네. 사실은 그 샌드위치에 껴서 분당 집값, 광교 집값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 수지구 집값들이 비싸질 않았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이렇게 좀 대형 아파트도 많이 있고요. 좀 이제 점점 노후되다 보니까 네. 큰 인기를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신분당선이라는 게 그야말로 강남에서 출퇴근 수요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네. 지금 네. 워낙 분당 집값이 집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좀 판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좀 새 아파트를 어디로 갈까요? 판교 집값도 워낙 비싸다 보니까요. 그러면 네. 갈 수 있는 데가 이런 롯데캐슬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세대수도 크고 이렇게 뭐 쇼핑몰이나 여러 가지 환경, 주거 인프라가 구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억 초중반에서 제가 볼 때 6억은 고개를 반드시 넘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요. 네네. 동도 센트리움 같은 경우는 네. 자 이렇게 봅니다. 19평인데 지금 이렇게 2억 4천에 샀는데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단점이 뭐냐면 네. 이 근처에 새 거는 아니지만 20평대, 30평대 가격들이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비록 새 거라는 측면 때문에 지금은 피가 좀 1,000 정도 올랐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좀 돈을 비슷하게 들이거나 좀 돈을 더 들여서 20평대, 30평대로 갈 수 있는 다른 경쟁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굳이 이 10평대를 살 이유들은 별로 못 느낄 거예요. 더군다나 지하철역하고도 그리 가까운 부분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사서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 3년 안쪽으로 약간 그러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오르지만 그게 다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한 2, 3년 안쪽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좋고요. 네.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앞으로라도 제가 볼 때는 한 5년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5년. 강남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거기를 대체한 충분한 가격 상승 여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여기는 보유, 여기는 매도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롯데캐슬 아파트에 대한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도움 드렸고요. 이 전화 상담 외에도 이 세미나 참여해서 조금 더 정보 얻어가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세미나 안내도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